속보. 세계 1위 기술. KF-21 엔진은 1800도가 넘는 고열에도 견딜 수 있다. KF-21 엔진 화염 내몰다. 이상한 디자인. 미국 F414 엔진보다 뛰어난 성능. KF-21 엔진 비밀 공개.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엔진을 공급한다. 45년간 축적한 항공엔진 기술로 자주 국방에 기여하고 향후 대한민국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방위사업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40여 대 및 예비 모듈 등을 납품하고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탑재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으로 KF-21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항공엔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 군의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제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자주국방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자 휴전 합의했지만 수에즈운하 통항 재개는 아직 불투명.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로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수에즈운하 통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수에즈운하 정상화 가능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지난 19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 이스라엘 외 국가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지난 15일 양측은 15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인질 석방에 합의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후티 측 인도주 작전조정센터는 발틱해국제해운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영국 소속의 개인 또는 단체 선박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예멘에 대한 공습을 강행할 경우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의 모든 단계가 이행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선박 공격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휴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측은 6주간의 1단계 휴전 기간 이스라엘 남성 군인 석방과 영구 휴전 등 2대 3단계 휴전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후티 반군은 하마스 지원을 명목으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 국적 선박만을 겨냥했지만 이후 국적에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후티 반군은 10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해 선박 2척이 침몰하고 최소 4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이에 많은 해운사들은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선들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지나는 항로로 우회시켰다. 희망봉을 경유하면 수에즈운하 대비 운송거리가 6,000에서 9,000km 늘어나고 운항기간도 7에서 12일 증가한다.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전체 상품 무역량의 12%가 통과한다. 휴전 합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내 수에즈운하 항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홍해 지역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 주요 해운사들은 희망봉 우회 항로를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주요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독일의 하팡로이드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안전이 보장되면 홍해 항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대변인은 중동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안전이 확보되면 홍해로 복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하팡로이드 대변인 또한 디제 막 합의에 도달했다. 최근 상황과 홍해 안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팡로이드는 이미 지난해 6월 휴전이 수에즈운하 통항의 즉각적인 재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예멘에 기반을 둔 후티 반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일정 제조정에만 4에서 6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해운사들이 수에즈운하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기까지는 1대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운 컨설팅 업체 드류리는 보고서를 통해 휴전 합의는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선사들이 수에즈운하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수에즈운하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몇 주가 아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협이 제거됐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의 해운 분석가들 또한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 중단 계획을 발표했지만 완전한 중단 선언은 아니며 우선 장기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해운사들이 안전위험 우려를 충분히 평가하기 전까지 즉각적인 항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높아졌던 해상운임 안정화 기대선사 시장 통제력 유지 전략 펼칠 것 수에즈운하가 정상화되면 높아졌던 해상운임도 안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거 발주된 신조선의 인도 또한 운임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운하가 막히면서 선박들은 장거리 항로를 이용하게 됐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선봉량 감소로 이어져 고운임 기조를 형성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506포인트로 2023년 평균 대비 149% 상승했다. 운임 상승은 해운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선사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6% 증가한 3조 2,524억 원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운송시장 분석업체 제네타 수석 애널리스트 피터 샌드는 홍해 통행로가 즉시 완전히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휴전으로 인해 일부 선주들이 위험을 재평가하고 선박을 다시 복구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홍해로 복귀할 경우 희망봉을 우회하며 유지되던 약 180만 트의 수요를 잃게 된다. 이는 컨테이너, 유조선, 건화물선 시장 전반의 운임에 큰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 SDS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의 신조선 인도 기록에 힘입어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3천만 투 시대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공급이 5.4%, 수요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 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선사들은 수에즈운하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헤드호랑로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겠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되돌아오는 백호랑로는 수익성이 낮아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전략을 통해 시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운사들의 매출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 중국의 기밀 유출 쿠데타 계획, 타이완 검찰. 전직 장성의 중형 구형. 타이완군에 퇴역한 고위급 장성이 기밀사항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은 오늘 23일 타이완 고등검찰이 타이완 북부 육군 육군단의 부사령관, 중장을 지낸 가오안꺼와 다른 퇴역 군인 6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가오 전 중장은 지난 2018년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포섭대 962만여 타이완 달러, 우리 돈 4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가오 전 중장 등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쿠데타를 일으켜 타이완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 장악을 시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 기밀 수집을 시도했고 무인기로 군의 이동식 레이더 차량을 미행해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가 반역 조직을 결성해 국가 전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타이완 육군 고위급 장교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